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의도 사람들의 지영입니다. 자, 여러분, 신축년 왕! 흰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작년에는 워낙 여러모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많은 분들이 더 활짝, 저처럼 활짝 웃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낯설어요. 저도 이 허연 배경 앞에서 앉아서 촬영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도 밖에 나가서 막 촬영을 하고 그러는 게 약간 조심스러워서 스리슬쩍 실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몸 조심, 건강 조심.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작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약간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희한하게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호황이었습니다. 신차가 줄줄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도 한몫 단단히 한 것 같은데요. 올해도 신차 소식이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올해에는 어떤 차들이 새롭게 나오는지 한번 싹 훑어볼까 합니다. 같이 렛츠고! 모니! 첫 번째 차량은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입니다. 이 차량은 CUV인데요. 또 약간의 창피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에 CUV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세단과 SUV의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차량을 CUV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전장이 4640, 폭이 1890, 높이가 1600, 휠 베이스가 3000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투싼 전장이 4630이니까 딱 투싼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오닉 5에는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800V, 무려 800V의 충전 시스템이 딱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8분이면 배터리의 한 80% 정도는 충전이 가능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기차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는 건지 짧게 걸리는 건지 모릅니다. 나중에 전기차도 제가 시승을 해보는 날이 오면은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아이오닉 5가 정말 초급속이었던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충전 시간만큼 이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바로 주행거리.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구매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주행 거리는 450km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5분 충전하면 100km를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는데 100km면 어느 정도죠? 운전자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여튼 이게 많이 대폭 늘린 거라고 해요. 네, 늘렸다고 하면 또 와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줘야겠죠. 아이오닉 5가 그렇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강세라고 하지만 먼 훗날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걸음마를 떼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연기관이랑 막 비교를 해서 얘가 더 못났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에는 살짝 이른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이렇게 좀 까는 건 그만하시고 그냥 어떻게 잘 발전을 해가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현대차의 스타리아입니다. 이게 이름만 듣고서는 응? 누군가 그러셨어요. 햄버거집이야? 이게 현대차에서 새로운 차가 나왔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바로 스타렉스의 후속작입니다. 스타렉스는 사실 정말 친근하죠. 그냥 국민 승합차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인데 이 스타렉스가 2007년에 출시됐던 2세대 이후로 한 번도 그 다음 후속작이 나온 적이 없더라고 합니다. 이게 무려
14년 만에 후속작이 나오는 거라고요. 와우. 14년이면 말이죠. 14년이면 말이죠. 초등학교를 다 거치고 나서도 중학교도 거치고 뭐 그랬을 시기거든요. 이 정도까지 세월이 걸릴 정도였으면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리아는 3세대 플랫폼으로 드디어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후륜 구동이었지만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전륜 구동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변경으로 안전성도 굉장히 우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수준의 고급 옵션들도 막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정말 그 짐차 같은 스타렉스의 이미지는 살짝 넣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이 달라지면 엔진도 기존과 다른 것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엔진에 대한 정보는 사실 뭐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가지각색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실제로 공개가 되면 제가 이렇다고 합니다 라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다가 저렇게 후드려 맞는다고요. 패스. 예, 생긴 거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아, 피디님이 성격이 급하시네. 외관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일단 저희 스타렉스 하면은 바로 그 약간 회색, 오어, 검은색 승합차를 떠올리잖아요. 약간 더 날렵해진다고 해요. 앞부분이 세미 보닛 차체로 바뀌어서 약간 이렇게 날렵하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자, 사진 보시죠. 그렇게 달라지고요. 창틀도 확 커져서 약간 그냥 좀 영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짐차보다는 약간 미니밴을 꿈꾸는 승합차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기아차의 3세대 K7입니다. 사실 이 아이는 신형 K7이라기보다는 K8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K8일까? 아니 K7, K9이니까 K8이 맞겠죠? 네, 이 아이는 그랜저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아주 칼을 싹싹 갈고 나온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차량에 드디어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름 엄청 세련되졌죠. 그래서 이 엠블럼이 실제로 차량에 붙어 있으면 어떤 느낌일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진으로는 그 느낌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제 두 눈으로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차량이 정말 지금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자, 파워트레인으로는 2.5 가솔린 터보랑 하이브리드 그리고 새롭게 3.5 가솔린 터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3.5부터 4륜 구동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의 차량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기아의 엠블럼 때문도 있지만 좀 기다려지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뭐 제가 타기에 엄청난 뭐 대형 세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쪼꼬미 막 이런 애도 아니고 딱 제가 좋아하는 적당한 크기. 그리고 K7이 기아차의 그 시리즈들 중에 가장 효자 노릇을 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두 눈 부릅뜨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은 기아차의 5세대 스포티지.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이미 SNS를 통해서 예상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스파이샷을 기반으로 예상도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예상도들이었거든요. 신형 스포티지는 현대차의 신형 투싼과 플랫폼 또 파워트레인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국내 파워트레인으로는 1.6 가솔린 터보, 2.0 디젤,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기반의 하이브리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예상도로 봤을 때는 헤드램프가 좀 독특하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저는 호! 저한텐 호! 그래서 이 아이도 좀 기다려지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K7이랑 스포티지 두 개를 나중에 누가 갖다 놓고서는 뭐 살래? 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는 모습에 꼭 보고 싶습니다. 시승시켜주세요. 다섯 번째 차량은 기아차의 K9입니다. K7 만나봤으니까 K9도 이제 출격을 할 때가 됐죠. K9은요, 2018년에 출시된 이후로 3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K9이 여태까지 썩 좋지 않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얘가 대형 세단답지 않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차들을 좀 섞어놓은 디자인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파이샷이 좀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K9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인 그런 아이입니다. 이 스파이샷으로 또 예상도를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상도를 보면요,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일단 전면부의 그릴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제가 좋아하는 그릴 스타일인 거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약간 그 얼기설기 그물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 촘촘한 느낌, 그런 그릴로 바뀌고요. 헤드램프도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날렵하게, 이전에는 살짝 똥똥한 면이 있었는데 이젠 날렵하게 바뀝니다. 특히 후면이 장난이 아니에요. 테일램프가 엄청나게 파격 변신을 해가지고 이건 난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인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나뭇잎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부진했던 K9이 이번 변화를 기점으로 좀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니? 올해 출시될 신차는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일단 국산차,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기차에 대해서만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새롭게 나올 신차들 중에 나 이거 궁금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차량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이 차도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신다면 제가 딱 공부를 해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새로운 소식 아닌 새로운 소식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시승 차량을 받습니다. 신개념? 언제든지 내 차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한번 시승기를 펼쳐봐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제 차 시승 차량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차량을 제공을 받아서 가감없이 솔직한 리뷰, 하지만 조심스러운 탑승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승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짝짝. 이렇게 새로운 차량들이 줄줄이 나오면 사실 저는 어느 한 차량의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나요. 막 이 차도 알아보고 저 차도 알아보고 너무 신나는데 차량의 오너분들은 이제 벌써 내 차가 구형이라니 하고 마음이 아파지시겠죠. 이렇게 구형이 된 차량들은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신차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나는 신차 같은 중고차를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니를 또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의 드라이브 콘텐츠에 들어가시면 차량 번호를 입력했을 때 출시 가격, 주행거리별 평균 시세, 사고 이력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모니의 드라이브 콘텐츠 중고차 사실 때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모니가 새롭게 탈바꿈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는 막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마이 데이터라는 메뉴가 딱 신설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또 그에 맞는 맞춤형 혜택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의 리얼 데이터 꼭 모니를 이용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2021년에 새롭게 출시될 신차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